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탑5 박미라입니다. 3월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역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무엇보다 주목할 건 FOMC 회의겠죠.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어려운 시장일수록 종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이슈가 되는 종목들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11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볼 텐데요. 오늘 약 보합에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이 시각 상승세로 흐름을 바꾼 모습입니다. 0.82포인트 상승한 1986포인트 가리키고 있죠. 전 거래보다 0.04%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985포인트로 약 보합에 출발했는데요.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현재는 상승 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이죠. 고점 높이면 198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동향 분석해 볼 텐데요. 네, 오늘장 개인의 매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 쪽에서 40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7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61억 원 매도하면서 매매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도 보합권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죠. 전거래보다 1.21포인트 상승하면서 635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일중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63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장중 고점이었던 636포인트 돌파하나 기다렸었는데 전고점 돌파된 부담감 때문인지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3일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8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매도하던 개인 쪽에서 선제 소폭이지만 매수로 흐름을 바꾼 상황이고 외국인만이 5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환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예상 속에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30원 이상 가까이 오른 상황인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죠. 4원 50전 상승한 1133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그룹주 확인해 볼 텐데요. 이 포스코 건설의 검찰 수사 소식에 포스코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 주격인 포스코가 현재 1.8% 떨어지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죠. 7% 이상 급락하는 가운데 포스코 플랜텍도 8%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유화학주와 조선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이들 관련 업종들 동반 약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WTI는 공급 과잉 우려에 4% 넘게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죠. 먼저 정유화학주부터 살펴볼 텐데 LG화학이 3%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4% 가까운 급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은 4.6%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4% 하락하는 가운데 한진중공업은 6% 크게 밀리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3% 이상 약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1시 구간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자세한 이슈 분석과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실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역시 오늘장도 좀 관망세가 짙은 것 같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오전장 시황부터 진단해볼까요? 예, 금일 시장, 거래소 시장은 약세 출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다시 상승 반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화학, 정유 쪽 섹터는 소폭 밀려주고 있는 그런 대신에, IT 쪽 섹터와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들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은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160억대와 280억대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들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가 빠지지 않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FOMC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탄력이 조금 더 거래소보다는 좋은 그런 모습들인데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외국인들만 70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대신에 기관과 개인들은 각각 87억과 16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좀 보시게 되면 3위인 동서 그리고 10위, 11위 GS 홈쇼핑과 CJ 오쇼핑 이들 종목군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들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다음 카카오, 컴투스, 그 다음에 메톡스, 제약, 바이오, 핀테크 관련주의 대장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들 흐름들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좀 더 코스닥 시장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순환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결국은 많이 올라간 주식을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젠 조금 눌림목,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라는 부분들은 자제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장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정재훈 멘토님이 선정해 오신 오늘의 종목 탑5 지금 바로 공개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트루윈인데요. 코스닥 종목인데 오늘 4%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파수닷컴인데 역시 코스닥의 소프트웨어 관련주이죠. 3% 이상의 급등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세 번째 종목은 KG모빌리아스인데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한국화장품 제조인데 10% 이상 급등세가 형성되고 있죠.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마지막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오늘 화학주가 함께 밀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3% 이상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트루윈인데요. 오늘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현재도 4% 가까이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1,550원대 거래가 되고 있죠. 최근 들어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뚜렷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트루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네. 사항들입니다. 다만 이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트루윈 같은 경우 2014년도 7월 달에 상장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자동차 센서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단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2013년도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요. 2014년도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13년도 같은 경우는 이 교체 주기로 인해서 상당히 좀 급증을 한 반면에 2014년도는 소폭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저하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요. 스마트카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이제 자동차도 이제 무인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생활을 하면서 이 자동화 그다음에 스마트한 그런 이 기기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스마트카 시장도 이 분야의 하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기업 트루윈 같은 경우는 제외한 다른 기업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라면 센서라든가 모듈 이런 부분들 다 발주를 좀 나눠서 하는 그런 모습인 반면에 트루윈 같은 경우는 모듈까지 센서에서부터 모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즉 내재화가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납품이 한번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교체를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납품이 시작하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면이 이 기업의 강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4월 달에 북경에서 자동차 전시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때 현대차와 함께 공동으로 이 PR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홍보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이 트루이는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성장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뭐 3월 초에서부터 그 이전이죠. 2월 달부터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까지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면 8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기간에 한 달 동안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잠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이제 바닥 권역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2015년도에 대한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양호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호한 수급으로 안정적인 성장 기대된다라는 종목이었죠. 현재 트루윈 종목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탑2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코스닥 관련주인데 파수닷컴이죠.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오늘 3% 이상 강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제목 보니까 문서 관련 솔루션을 출시를 한다라는 호재가 있다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예, 파수닷컴 같은 경우는요, 이 문서에 대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그 전에 IBM의 공급이 들어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차례 좀 주가가 레벨업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파수닷컴이 좀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핀테크 관련주, 뭐 이런 기업의 이제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 핀테크가 아니라 사물인터넷이죠. 사물인터넷. 네. 네. 주가가 좀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과거에 뭐 14,9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이 기업에 대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보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사물인터넷 시장이 이제 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물인터넷 하드웨어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다면 이제 보안 쪽도 필수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수닷컴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의 사업을 좀 영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과거에 이제 IBM과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눈부시게 나오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일단 뭐 2014년도 확정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230억에 영업이익 17억, 당기순이익 23억. 그렇게 뭐 좋은 그런 실적은 아니었었는데요. 2014년도에 4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51억과 42억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계절적인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실적이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향후에 이제 보안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좀 보게 된다라면 이 기업을 한 번쯤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뭐 외국인 쪽에서 2월 하순경부터 매수세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괜찮게 좀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4년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또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이다라는 종목이었죠. 파수닷컴 살펴봐 드렸습니다. 탑3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바로 KG 모빌리언스인데요. 오늘까지 포함하면 5거래 연속 오르고 있죠. 네, 지난주였나요? 자사도 취득 소식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했는데 그 이후 꾸준히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KG 모빌리언스, 일단 어떤 호재가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실적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 결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핀테크에 대한 얘기까지 언급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KG 모빌리언스가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현재 시장에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실적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액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도 매출액 1,500억이 조금 안 됐죠. 1,500억 정도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250억과 150억 정도 기록을 해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뭐 1,700억 매출에 영업이익 270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200억을 좀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론은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뭐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 특히나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좋아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KG 모빌리언스가 BW 물량이 출회가 됩니다. 각각 뭐 이번 달 하순 쪽에 좀 몰려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물량 출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보통 팁을 하나 드리자면 BW가 출회가 된다라는 공시가 나왔을 때 조금 소폭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물량을 터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 소화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뿐만 아니라 한국사이버결제나 아니면 KG 이니시스, 다날 이런 기업들까지 함께 엮어서 보실 수 있는 전략이 좀 좋겠다. 근데 오늘 들고 나온 KG 모빌리언스는 BW 물량이 추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 부분들을 필히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할 때는 짧게 손절을 좀 잡고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멘토님, 네. KG 모빌리언스 언제쯤 신규 접근하는 게 가장 좀 좋은 타이밍일까요? 그때 시점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일단 실적이 좋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소폭 눌림이 준다면 한 16,000원 정도 때 16,000원? 그 이하권역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사실 따라 들어가기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 16,000원 보고 나서 신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탑4 오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바로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요. 오늘 10%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골든크로스도 형성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다시금 한국 화장품 제조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지난 2월 달이었죠. 5일 연속 상한가 행진했던 그 기록적인 종목인데 오늘도 다시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금일도 11%가 넘는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도요. 네, 그렇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씩 뜯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기업이 왜 올라갔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지출 기대감 이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한국 화장품 제조에 대한 실적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실적이 흑자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20억의 영업이익과 7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2014년도 3분기 때 당기 순이익이 110억으로 급증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뭔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회성 요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통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총 주식수가 450만 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최대 주주의 물량,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약 300만 주가 지금 최대 주주 물량으로 좀 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유통이 될 수 있는 물량은 150만 주 정도가 되는데 150만 주의 유통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 종목을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실적이 눈에 띄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성상 이런 종목군들을 좀 상당히 좋아한다라는 거. 이 부분들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는데, 기준이 없다라면 이 종목은 자제를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뭐 한국주철관이 됐든 아니면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아니면 에이블CNC 이런 종목군들, 실적이 좋아지고 눈에 보여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보실 땐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든가,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가 아니라면 섬유의복 쪽 섹터의 중에서도 실적이 좋게 나오는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기준이 없는 그런 투자자분들이라면 매매를 좀 자제하자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 관련해서도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탑5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5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인데요. 역시 유가 하락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한 4% 가까운 급락세가 나오고 있죠. 국제유가 급락 피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예, 유가는 뭐 대체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닥은 뭐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나요? 유가 20%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은 유가하고 이 화학 섹터의 주가를 좀 보게 되면 유가가 계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주가 먼저 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유가에 대해 영향을 받지는 않고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다시는 지금 이제 또 유가에 대한 얘기로 인해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이 롯데케미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손들의 이런 행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가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중기 상승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중기 상승 어느 정도 했고, 유가에 의한 이 악재가 이제는 향후에는 유가에는 호재로 좀 둔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자체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에 의한 악재가 호재로 둔갑할 것이다. 롯데케미칼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정재훈 멘토님이 꼽으신 오늘의 탑픽주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픽주입니다. 바로 트루윈이네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봤던 종목이 트루윈이었는데 일단 기관의 수급이 양호하다라고 하셨어요. 좀 자세한 대응 전략 들어볼게요. 예, 일단 트루윈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그 성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두 번째는 독점적인 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동차 관련 섹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자동차 분야의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동차 부품주들 보게 되면 뭐 하드웨어 쪽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들, 소프트웨어 쪽이란 말이죠. 센서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 여전히 뭐 독보적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새로운 성장 분야에 일단 트루윈은 독점적인 지위를 좀 영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호한 수급이 좀 괜찮다. 좀 전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코스닥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타났습니다만, 이 트루윈이라는 기업은 많이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녁 프로그램 때에서도 한 번쯤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10,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10,000원에 가까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욕심을 한번 부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1차적으로는 11,000원 정도대를 좀 잡아드렸었는데 그 자리대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 13,000원 정도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좀 여유있게 투자 관점으로 좀 본다라면 관심있게 한번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는 트루윈이었죠. 새로운 성장 분야가 모멘텀이 될 것이다. 10,000원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고 목표가는 13,000원 적당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보합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